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셨던 분들 6월에 지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지급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급되는 날짜를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근로장려금 날짜 언제 지급하는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먼저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 전화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음성 ARS는 1번, 보이는 ARS는 2번을 눌러주세요. 홈택스 상담은 1번, 세법 상담은 2번, 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은 3번, 탈세 등 각종 제보는 4번, 가상자산,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관련 상담은 5번, 착한 임대인 수익공제는 6번. 다시 들으시려면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현금 영수증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 및 보안카드는 2번, 신고 납부는 3번, 학자금 상환은 4번, 연말정산 간소화는 5번,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변경은 6번, 증명 발급 및 기타 세무 서류는 7번, 상담 시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ARS 비밀번호 등록은 9번을 눌러주십시오. 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 지급일이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가 지급일이 될지 알 수 있습니까? 6월 말 정도에 지급될 거예요. 6월 말이라면 6월 말 마지막 주를 말하는가요? 네네. 날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27일쯤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7일. 네네. 그 정도인데 이제 정확하게 네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서 혹시나 몰라서. 예, 혹시나 몰라서. 그런데 혹시 네.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6월 27일로 결정되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변동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6월 27일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이었는데요.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2022년에 대한 정기 신청인데요. 5월에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니까 일단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27일 지급되는 것은 반기 신청이다. 이렇게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 기간에 따라서 지급 기간도 조금씩 다른데요. 아마 정기 신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생활비를 보완해주고 근로하겠다는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옷벌이 가구는 285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은 한 사람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옷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아니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도 포함되고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 존속도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말하고요. 반드시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때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청한다고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부합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단독 가구냐, 옷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옷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총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인데요.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산이 조금 더 늘었다 하더라도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 기준이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의 총 재산 기준이 아니라 지난해 6월 1일 기준이다. 이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 재산은 주택도 포함되고요.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총소득, 재산 요건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 직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받고 있는 기한 후 신청은요,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만큼 페널티를 물 수밖에 없는데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10% 감액된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하반기, 상반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3월, 9월 이렇게 신청하고요.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때는 먼저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이 날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셔서 신청 화면으로 연결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신청, 모바일 앱 신청이 힘드신 분들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근로장려금, 그 중에서도 3월에 신청하셨던 반기 신청, 지급 날짜 언제일 것이냐,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급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 6월 27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혹시나 여기에서도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앞으로의 계획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